내가 예전에 그 템포로 술집에서 일했다. 거기서 양효석 만났다.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가지고 거기 있던 물이 들어와서 양성 반응 다른 사람 거랑 섞였다. 이거 수사와 재판에 좀 시간을 좀 끌어서 먼저 저질렀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기를. 손소 변호사입니다. 자, 많은 사건이 벌어지고 또 판결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서희 필로폰을 투약해서요. 징역 6개월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세 번째 마약 유범죄 유죄 판결이 나온 건데 사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았죠. 빅뱅의 탑이나 아이콘의 비아이 이런 유명 연예인과 함께 범행을 했죠. 또 YG 양현석 전 대표와의 다툼도 있었습니다. 양현석 전 대표가 기소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리고 총 3번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유죄 판결 재판에서 법정 구속되려고 하니까 소동을 부렸습니다. 목설도 하고 법정에서 또 그뿐만 아니라 주장이 약간 좀 어설픕니다.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양성 반응이 나와서 잡혀간 건데 이거 내가 소변 검사하다가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렸다. 그래서 그 물이 거기 들어와가지고 그 판정이 잘못 나온 거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 소변 검사 때 다른 사람 거하고 섞였다. 이런 주장 역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또 유죄 판결이 추가된 건데요. 사실 유죄는 3번인데 적발은 4번입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은 한 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2016년에 이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인 비아이, 이제 본명은 김한빈인데 함께 이제 마약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YG 양현석 전 대표가 협박을 했다. 그거를 2019년 6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서희 씨는 일단 빠졌고요. 그 사건에서 비아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심 판결 받았고, 자 그리고 양현석 전 회장이 보복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이게 작년 12월이거든요. 그리고 검사가 항소해서 이제 2심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그 재판에서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즉 한서희 본인 스스로 내가 예전에 그 템포로 술집에서 일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거기서 양효석 만났다. 이런 증언을 스스로 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자, 이 재판 얘기는 뒤에 또 따로 얘기를 또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약류 재판 얘기잖아요. 그리고 집행유예의 중요성, 그리고 또 변호사가 어떤 작전을 펼 수 있는가, 이것까지 함께 좀 알아보겠는데 총 3번 재판에 넘겨져서 3번 다 유죄가 나왔잖아요. 1차, 2차, 3차 범죄로 나눠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1차 범죄는 빅뱅 탑이 등장합니다. 자,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가지고 대박 90g을 사서 집에서 7차례 이제 피웠다, 흡연했다 이건데 2017년 7월 20일에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6만 원 나왔고 항소했습니다만 2017년 9월 20일에 기각됐습니다. 상고하지 않아서 그게 확정이 됐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잖아요. 감옥을 가진 않은 겁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기 때문에 유예라는 게 뒤로 밀어주는 거잖아요. 이 집행유예가 없었으면 징역 3년 바로 확정돼서 교도소로 가서 이제 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행유예 4년 동안 밀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년 동안 별일이 없으면 징역 3년 선고했던 거 효력 상실된다. 이렇게 감옥에 보내지 않고 반성하는 걸 보겠다라는 취지가 바로 집행유예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2차 범죄가 벌어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집행유예 기간 4년 기간 중인 2020년 6월에 또 걸렸어요. 이때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이제 소변 검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필로폰, 암페타민 이런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구금됐다가 풀려났는데 알고 봤더니 LSD 또 대마 이런 것도 매수해가지고 투약하고 또 흡연한 혐의였습니다. 2021년 3월 30일에 기소가 돼가지고 11월 17일에 성남지원에서 1심 판결 나왔고요. 이때 징역 1년 6개월 이제 법정 구속됐습니다. 구치소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한서희가 소동을 부린 거예요. 이거 아니다. 나 도망 안 간다. 구속 안 될 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는 거냐. 뭐가 유죄냐. 특정된 게 없는데. 이렇게 막 소리 치다가 그 법정 옆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피고인들 대기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로 끌려가면서 이제 욕을 또 하고 동부구치소로 갔습니다. 뭐가 그랬냐. 뭐 주장은 다 자유니까요. 첫 번째는 아까 뭐가 특정됐냐 이런 말 했잖아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가지고 거기 있던 물이 들어와서 양성 반응 나왔다. 역시 인정 안 됐고 다른 사람 거랑 섞였다. 이것도 인정이 안 됐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에 종이컵 이거 빠뜨린 소리를 듣지도 못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넘겨받았다. 또 국과수 감정도 진행했는데 이거 변기물하고 섞였다는 그런 의견이 없었다. 게다가 아니 결국은 그 변기에 있는 것도 상수도 물인데 여기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게 이게 믿을 수 있겠냐? 믿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징역형이 나오고 구치소로 가잖아요. 아무튼 이 피고인한테는 집행유예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징역형이 선고돼도 집행유예되면 실제로는 감옥을 안 가는 거잖아요. 의뢰인들에게는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보다도 유죄이긴 하지만 집행이 유예되냐, 정말 감옥 가야 되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차 재판에서는 징역형이 집행유예인데요. 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큰 변화가 생깁니다. 형법 63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서 이게 확정이 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 두 번째 재판에서요, 2차 범죄에서 2022년 7월 28일에 대법원이 이제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1년 6개월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재판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재판에서 줬던 집행유예 4년 그게 떨어져 나가면, 효력을 상실하면 징역 3년만 남잖아요. 그러면 그 징역 3년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합하면은 첫 번째에서 3년, 두 번째 1년 6개월, 총 4년 6개월을 복역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건에서도 또 그렇게 됐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재판 시간을 꽤 길게 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첫 번째 재판의 집행유예 4년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 재판 받는 중에 이 규정을 잘 보면은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됩니다. 확정된 때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대법원까지 쭉 시간 최대한 끄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기소될 때까지 제발 좀 시간을 어떻게든 끌고, 이 사건 징역형 확정된 게 2022년 7월 28일이잖아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다 4년이 지난 거는 2021년 9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사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만 그 재판 받는 중에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결국 형선고, 첫 번째 재판에서의 징역 3년 선고, 그 효력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판은 끝. 두 번째 재판 징역 1년 6개월 현재 살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번 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 세 번째 범죄, 즉 3차 범죄입니다.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그 정모 씨 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3차 범죄도 역시 1차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2차 사건 1심 재판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 받다가 징역 1년 6개월 나오고 법정 구속된 거잖아요. 그때 처음 구치소를 간 거예요.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2차 범죄로 재판 받으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된 거고, 그게 뒤늦게 적발돼서 3차 범죄로 또 기소가 된 겁니다. 별도로 진행된 거예요. 2차, 3차 재판이. 자, 작년 9월 23일에 1심 선고 나왔고요. 징역 6개월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한 씨는 나는 마약 투약한 적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싹싹 빌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증거가 있습니다. 모발 검사를 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 그랬더니 모근에서 6cm 길이, 거리 있는 부분까지 메타암페타민 그리고 또 암페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거든요. 네, 머리는 기니까 머리카락은. 그리고 또 현장에서 주사기 48개를 압수했는데 여기에서 다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메타암페타민이. 그리고 주사기 48개 중에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도 나왔습니다. 이런데도 안 했다고 주장을 하니 이게 인정이 될 리가 없겠죠. 게다가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준다.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마약 범행 저질렀다.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징역 6개월 선고했고, 불복해서 항소했지만 기각됐고, 어제 대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상고도. 결국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는데, 별개 사건에서 2차, 3차 별개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됐잖아요. 이건 그냥 단순 합산입니다. 그래서 2차 사건의 징역 1년 6개월, 이번 사건의 징역 6개월 합해서 총 2년을 복역하게 된 건데,
근데 혹시도 모르겠어요. 네, 뭐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만 예전에 했던 마약 범죄가 갑자기 또 튀어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마약 범행은 4번 적발됐는데 처벌은 3번. 한 번은 기소도 안 됐다. 그게 제일 처음 나왔던 2016년 아이콘 BI와의 마약 범행인데 이때 이게 드러나니까 당시 그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한서희를 불러서 진술을 번복하라고 협박했다, 뭐 이렇게 강요했다. 한서희 씨가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를 했습니다. 특가법 5조의 9에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양현석 씨에 대해서. 양현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이제 전 경영지원 실장, 이제 김 실장까지도 함께 기소가 돼서 양현석 징역 3년, 김 전 실장 징역 2년, 이제 검사는 구형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왜 무죄가 났냐? 제가 판결문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말씀을 별도의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한서희 입장에서는 협박받았다, 무서웠다, 그래서 바꿨다라는 거고요. 양현석 전 대표 입장은 나 그런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된 그런 말이 뭐냐? 한서희 씨의 주장입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이기도 하고 너 연예계나 화류계의 쓰레 같은데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자,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자, 이게 협박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그 말을 했다는 게 증명돼야 됩니다. 녹음 녹화 없잖아요. 그 말 했다는 거. 그렇다면 그 말은 한서희의 진술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돼 있고요. 또 두 번째, 설령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딱 그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런 분위기라든지 어떤 뭐 다른 이야기 또는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한서희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준 거 아니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증명이 돼야 되는데 1심은 둘 다 인정 안 했습니다. 한서희의 이야기가 계속 바뀌었다.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믿을 수 없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공포심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정말 의사 자유 억압당할 정도의 공포심이었다면은 자, 그 다음에 2016년 10월부터 빅뱅 탑하고 그런 범행을 했겠느냐. 함께 대마 피우고 결국 무죄가 나왔고요. 검사가 근데 항소했어요. 그래서 2심 지금 진행 중인데 1심 과정에서 이 한서희가 증인으로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언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가수 지망생이었는데 2013년 MBC 위대한 탄생 출연한 다음에 중견기획사 2곳에 연습생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2번 다 한두 달 만에 그만뒀다. 그리고 그 후 몇 년 동안 주로 강남의 이른바 템프로 술집에서 일했다.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를 처음 만난 곳도 템프로 술집에서 정마담이라는 인물이 소개해서 만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거기서 일했냐라고 했더니 아니 3시간 앉아 있었는데 200만 원 주더라. 거기에 혹해서 다니게 된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보도가. 네. 그리고 양현석 전 대표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YG 소속이었던 BI와도 친해졌다. 뭐 대마, LSD 같이 뭐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다른 마약 투약 혐의 때문에 잡혀갔어요. 경찰에. 그때 BI 등에 대한 진술을 처음으로 꺼냈다. 또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난 날 BI에 대한 경찰 수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도록 이렇게 협박을 했다.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공익신고를 한 거죠. 자, 어쨌든 양현석 전 대표 보복협박 사건은 1심 무죄, 지금 2심 재판 진행 중이니까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 재판에서 한서희 스스로 법정에서 이야기한 한서희 씨 본인에 대한 이야기 한번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약범죄 총 1, 2, 3차 재판이 진행됐잖아요. 3번 다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 유죄이긴 한데 징역형이 나왔고요. 하지만 집행유예가 붙은 게 첫 번째 유죄 판결입니다. 과연 그 집행유예의 효력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또 집행유예가 실효, 효력을 잃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수사와 재판에 좀 시간을 좀 끌어서 좀 지연시켜가지고 먼저 저질렀던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이 다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도 이제 소송 전략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 소개해드렸습니다.